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아직 우리 메뉴를 안 만들었죠? 카테고리를 생성을 해서 메뉴들을 쭉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테고리를 이용을 해서 메뉴 만들어 본 적이 없었죠? 카테고리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글에 들어갑니다. 글에 들어가시면은요, 우리가 지금 작성했던 글이 머랭, 프렌치 토스트, 파베 초콜릿, 레몬 생강차, 올리브 스파게티 모두 다 레시피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어요. 여기에다가 내용들을 좀 더 작성을 한 다음에 분류를 나눌 수가 있겠죠.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홈으로 가는 버튼이 있어야겠고요. 홈으로 넘어오는 버튼이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레시피라는 메뉴를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내가 원하는 레시피들이 쭉 나오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영양과 재료, 그래서 뭐 어떤 재료엔 어떤 영양이 들어있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는 뭐 셰프와의 만남 뭐 이런 페이지도 넣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커뮤니티 이용해서 게시판이나 이런 것들도 좀 넣고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일단 우리 이렇게 만들고 나서 메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메뉴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메뉴 구조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메뉴 만들어 봤었죠? 빠르게 진행할게요. 메뉴 이름 메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메인 메뉴 위쪽에 메인 메뉴라고 설정을 할 거고요. 자, 우리는 지금 메뉴를 아직 설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메뉴를 하나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를 하려고 봤더니요. 일단 홈페이지가 메뉴에 추가가 될 거예요. 제일 첫 번째 홈 들어갈 거니까. 그런데 글 들어갔더니요.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는데 이걸 각자 메뉴에 추가를 하자니 메뉴가 5개, 6개가 돼버리죠. 머랭도 하나의 메뉴가 되고요. 프렌치 토스트도 하나의 메뉴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카테고리를 설정을 하도록 할 겁니다. 글에 들어가시면은요. 카테고리가 있죠. 자, 여기에서 카테고리 설정할 거예요. 자, 여기 이름에다가 카테고리 이름에다가는요. 레시피라고 나올 겁니다. 레시피라고 해서 아래쪽에 새 카테고리 추가해서 레시피라는 카테고리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페이지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글 한번 보시면은요. 5개의 글이 있고요. 하나씩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랭이라는 거는요. 아래쪽에 내려와 보시면 모든 카테고리 분류가 나와 있고요. 미분류에 들어가 있어요. 분류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 체크 꺼주시고요. 얘는 레시피예요. 레시피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자, 됐어요. 프렌치 토스트도 마찬가지로 넣어주셔야죠. 자, 넣어주시는데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금 카테고리를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 카테고리가 뜨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없는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굳이 밖에 나가서 카테고리를 새로 생성할 필요가 없이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새 카테고리 추가가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레시피 말고 어떤 카테고리를 또 만들기로 했었죠? 자, 영양과 재료. 세탁 카테고리 추가. 그러면 영양과 재료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카테고리가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카테고리라는 건 레시피 종류에 뭐 어떤 게 들어있고 이 하위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고 종류를 나눠 놓는 거예요. 새 카테고리를 추가하긴 했지만 얘는 레시피죠. 레시피에 체크하시고 업데이트 눌러주시고요. 자, 모든 글들을 다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파베 초콜릿도 역시 레시피에 넣어주시고요. 지금 3개 넣었어요. 나머지 레몬 생강차도 카테고리 레시피고요. 마지막으로 올리브 스파게티 카테고리 레시피에 넣었습니다. 업데이트. 자, 이렇게 넣어둔 거는 이제 나중에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굳이 확인할 필요 없고요. 자, 카테고리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레시피, 미분류, 영양과 재료 이렇게 있거든요. 레시피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 레시피 이름 되어 있고요. 여기에 만약에 이름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서 이름 바꿔주시면 되고요. 현재 카테고리에 대한 설명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설명은 기본적으로 많이 존재하진 않지만 일부 테마에서는 보여주기도 합니다.
현재 카테고리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글들이 나타나거나 이럴 때 이 레시피는 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레시피들을 모아놓은 글입니다. 뭐 이렇게 해놓으실 수도 있고요. 설명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겠죠. 자, 카테고리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는 레시피와 영양과 재료가 있고요. 하나 더 넣어줄 거예요. 왜냐면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채우지 않았지만 그냥 분류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에 셰프와의 만남이라고 해서 카테고리를 하나만 더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요. 다시 한번 메뉴로 들어갑니다. 메뉴로 들어가시면은요. 여기에 자, 메뉴 구조에 가장 첫 번째 홈이 들어갈 거고요. 메뉴에 추가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이 들어갈 거는 아니에요. 글이 메뉴에 추가가 될 수 있겠지만 이 글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상단 메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카테고리 레시피 메뉴에 추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모두 보기. 지금은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레시피만 선택이 되어 있었던 거고요. 모두 보기 들어가 주시면은요. 홈, 레시피, 영양과 재료, 셰프와의 만남 모두 다 넣어주신 다음에 영양과 재료를 위쪽으로 올려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메뉴가 4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아래쪽에 하위 메뉴를 넣고 싶다면 글을 이용을 해서 이 글 안에 있는 내용들을 레시피 안에 넣어주셔도 되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메뉴 저장하도록 할게요. 자, 메뉴 만들었습니다. 메뉴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를? 실제 사용자 페이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F5 눌러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자, 메뉴가 들어갔어요. 자, 홈이라는 메뉴가 들어갔고요. 지금 현재는 홈페이지죠? 자, 레시피 들어갔더니 이 아래쪽에 레시피 내용들이 있고요. 영양과 재료와 셰프의 만남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아직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빈 페이지고요. 자, 이제 페이지하고요. 글을 적어 주시는데요. 글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 안으로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 안에 넣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요. 회사 소개, 인사말 이렇게 단 페이지 하나에 그냥 고정되어 있는 페이지로 만들어주고요. 뭐 이벤트나 뉴스, 블로그 이런 것들은 카테고리 안에 넣어서 글로 만든 다음에 하나의 카테고리, 이벤트도 여러 개의 이벤트가 있지만 그 이벤트를 낱낱이 하나씩 메뉴로 만들어줄 수가 없겠죠. 이런 것들은 글로 작성을 해서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묶어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단 메뉴 이제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는 사용자 정의하기 안에 들어가 주세요. 자, 이거는 제가 지금 하는 거는요. 위젯마다 조금씩, 이 테마마다 조금씩 설정이 다른 건데요. 이 테마에서는 제공을 하는 거예요. 자, 사용자 정의 안에 들어오시고요. 헤더 옵션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요. 쇼 홈 아이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를 눌러주시면은요.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홈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저장, 발행, 체크해 주시고 F5 눌러주세요. 지금 사용자 정의 페이지에서 보는 거랑 여기랑 메뉴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요. 여기는 이렇게 누르면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지금 현재 화면 자체가 좁아졌기 때문에 모바일 화면처럼 나타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모바일에서는 메뉴가 이런 식으로 전체 메뉴가 나타날 수 없으니까 좀 좁혀져서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사용자 페이지 보시면은요. 지금 순서 한번 볼게요. 일단 위쪽에 로고가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미지가 나와 있죠. 헤더 이미지가 나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메뉴가 지금 아래에 내려와 있는데 메뉴가 아래에 내려와 있을 수도 있고요. 메뉴가 위쪽으로 올라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 순서를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좀 전에 우리 헤더 옵션 들어왔었죠. 똑같이 헤더 옵션에서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헤더 이미지 포지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헤더 이미지가 위치가 어느 곳으로 갈 거냐 하는 거예요. 자, 헤더 위치 포지션 들어가 주시면은요. 자, 지금은 어디로 되어 있냐면은요.
헤더 그 로고하고요. 메뉴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바꿔볼까요? 그랬더니 가장 상단으로 올라갔어요. 보통 이렇게 가장 상단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는요. 로고를 제외하고 나서 가장 상단으로 올라와 있고 바로 아래에 메뉴가 들어가 있으면 보통 블로그가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이거는 이 사이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럼 마지막은요. 이 헤더 이미지가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보통 홈페이지에서는요. 이 두 가지 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죠. 이거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장, 발행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통 홈페이지에서는 이 위에 로고가 나오고요. 그 아래쪽에 메뉴가 나오고요. 그 아래쪽에 헤더 이미지가 나오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이거는 이제 제작하는 사람들 취향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저장 발행 눌러서 다시 한번 보고요. 아래쪽에 나오는 걸로 제작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체크박스 눌러주시고요. 저장 발행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요.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메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비교 대상이 없어서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고요. 저장 발행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확인해 볼게요. 다른 페이지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페이지로 들어가고 나서요. 헤더 이미지는 클릭해도 변화가 없어요. 맨 위쪽에 로고 이미지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했더니 홈으로 이동을 하네요. 자, 다시 한번 홈 버튼을 눌렀더니 역시 홈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체크해 주시고요. 저장 발행 눌러주신 다음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F5키 눌러주시고요. 마우스 가져다 대시면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었어요. 이때 클릭을 해주시면 홈으로 이동을 합니다. 다른 페이지 들어갔다가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홈으로 이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했을 때 버튼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홈 아이콘도 있고요. 홈 메뉴도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거를 눌러도 메뉴로 이동을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요. 마우스를 가져다 댔을 때 만약에 조금 지저분하다, 산만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메뉴에서 홈을 빼주시거나 메뉴에서 홈 빼도 상관없거든요. 아니면 홈 아이콘을 빼주시거나 메뉴에서 홈을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자, 메뉴에서요. 홈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삭제. 삭제 버튼 눌러서 홈 삭제해 주시고요. 메뉴 저장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요. 홈 아이콘만 있어요. 이제는 자, 레시피 들어갔다가 홈 아이콘 눌러주시면은요. 홈으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테마에서 제공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홈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홈으로 바로 이동을 하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아이콘이 싫다 그러면 그냥 홈 메뉴 설정을 해서 이동을 해주시거나 이렇게 해서 골라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래쪽 내용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는 이번 시간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